자본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놓친 부분 이제 자본 배당할 때 배당을 하게 되면 현금이 나가죠. 잉여금이 배당을 잉여금 주니까 미지급 배당금. 실제로 이제 배당은 우리 결의하고 확정하는 날하고 실제 이제 지급하는 날이 좀 한 달 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아니고 미지급 배당금이 되는데, 우리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이제 충실하게끔 우리 자본을 좀 충실하게 하려고 이제 상법에 이제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이제 배당하는 경우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 대가까지 결산기의 이익배당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증비용으로 적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잉여금을 우리가 이제 배당을 100 했으면 10분의 1이니까 10만큼 이익증비용을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증비용 없애고, 이거는 미처분 잉여금입니다. 정확하게는 미처분인 거고, 이쪽에다가 보시면 이익증비금 10만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초 미처분 이익여금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3,000원 있었다. 3,000원 있으면 이제 처분액에 배당으로 이제 100 갖고 이익여금 적립 이익준비금 이렇게 10만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이 뺀 거 3,000원에서 110만큼 우리가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회계하시는 분들은 이게 잉여금만 쓰니까 이게 계정을 잘 헷갈리는데, 실제로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하고 이익준비금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준비금은 이제 어디에 쓰겠다, 자본주의를 어디에 쓰겠다는 거고, 이제 얘는 제한을 받는 거고, 미처분 이익여금은 제한이 받지 않는 거예요. 회사가 어느 정도 처분의 권한을 좀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처분 이익여금하고 이익준비의 성격이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는 이익여금이지만 이익여금도 처분 가능 이익여금이 있고 처분 불가능 이익여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할 때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까지 우리가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주식배당은 사회에 유출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자본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적립하는 이유는 사회에 유출되면 채권자들이 이제 불안하잖아요. 채권자들 자본 충실도가 떨어지니까 자본 충실을 유지하려고 이익증비금 10분의 1을 우리가 이제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당연히 사회 유출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 거죠.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이 증가하는데, 전환우선주도 우리가 이제 전환우선주가 사라지고 보통주가 가고, 우리가 이제 그런 주식을 전환우선주의 상대방 이쪽을 대변의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 보시면, 회계기준은 이제 명확하게 없으나 상법으로는 전환으로 인해서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 가격을 신주식의 발행 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요 금액하고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환우선주가 10,000원이다. 보통주가 액면이 7,000원이 한 주 됐어요. 한 주. 예를 들면 한 주. 이렇게 되면 여기 주발초로 3,000원. 이렇게 이제 요 금액 맞춰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환 전에 주식이 발행가액을 신주의 발행가액으로 한다는 거고, 그래서 사분기 규정처럼 이제 하는 경우 전환우선주가 동일 금액으로 보통주에 전환한다. 이 보통주 전환되는 의미가 보통주 자본금이 동일한 금액이 된다는 게 아니라 대변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이 동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보통주니까 자본금만큼 되는 거고, 그 외 차액은 이제 주발주가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환우선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뭐 일반적인 내용을 적어드린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계약서 전환우선주 어떻게 전환하겠다, 전환 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장 발주하겠다 이런 전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권의 감소 거래는 앞에 이제 자본권의 증자 거래하고 이제 약간 그 반대되는 기분인데, 감자. 근데 실질 감자라는 거는 우리 현금 순자산이 나가는 거예요. 순자산이 감소하는 게 실질적 감자라는 거는 순자산 감소하는 경우. 형식적 감자라는 경우는 우리가 순자산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 증자, 실질적 증자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상 증자, 무상 감자가 이쪽이고, 유상 증자, 유상 감자가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자는 이제 상법에서 엄격하게 하고 있죠.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상으로 취득해서 이제 소각하는 경우는 이제 하는데, 감자도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안 좋은 회사, 재무 상태 안 좋을 때 감자를 많이 하는데, 보통 감자만 하지 않고 감자하고 그 다음에 증자를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자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감자 한다는 거는 순자산 유출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감자하고 유상증자하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하면, 실무상으로 감자를 하면 기존 주주를 이제 감자를 하는 거고, 감자하고 같이 이제 증자를 합니다. 그러면 얘네 보통 제3자, 그죠? 이런 경우로 많이 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유상 감자를 할 때는 보통 감자 차손이 많이 생겨요. 감자 차손. 왜냐면 유상 감자라는 게 재무 상태 이런 식으로 이제 신주주들한테 유리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자본금 5,000원인데 우리가 현금 그런 기준한테 5,000원 줘야 되는데 2,000원만 주는 거예요. 2,000원만 주면 우리가 이제 감자 차익이 생기죠. 감자 차익 3,000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고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니까 회사 입장에서 감자 차익이 생기는 거고, 또 다른 현금 우리가 이제 7,000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 7,000원을 주면 우리가 회사가 감자 차손이 되는 거죠.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실제로 해피한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언제 생기냐면, 이제 실제 회사가 이제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가 이제 특정 기간만 설립된 특수목적 회사들이 있어요. 특수목적 회사들은 이제 특정 목적을 이제 성립되면 청산하게 됩니다. 청산하게 되면 주주한테 이제 배당도 주고 뭐 자본금도 주고 뭐 이러는데, 잘 돼서 청산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감자 차손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감자 차익이 생기는 거는 재무 상태 나빠서 주주들한테 이제 다 책임 떠넘기니까 감자 차익이 생기는 거고, 감자 차손 같은 경우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많아서 주주한테 이제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감상으로는 감자 차익이 좋아 보이고 감자 차손이 나빠 보이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볼 때 감자 차익이 있는 회사는 재무 상태가 뭔가 이렇게 예전에 안 좋은 게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상 감자는 형식적 감자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상한 주식 상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발행 회사가 상한권이 있으면 이제 자본으로 인식할 수가 있지만, 취득한 주주가 상한권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경우 무조건 금융 부채입니다. 상한 우선주를 상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업회계 국제 회계 채택 기준에는 없지만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제가 이제 아까 설명해드려 안 한 이유가, 제가 조금 여러분들 상식하고 좀 맞지 않아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상한 우선주를 상한 우선주 상환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이제 자기 주식으로 상환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으로. 그래서 자기 주식을 먼저 취득한 후에 자기 주식을 이용으로 감소를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우선주 상환하려면 자기 주식을 먼저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이 자기 주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이용을 없애주고 이게 자기 주식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특이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줬는데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상환을 위해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한 후에 그 자기 주식을 잉여금을 감소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 앞서 우리 개념적으로 이제 자본거래, 주주 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이제 이익 나는 부분을 이제 자본잉여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 전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전환권 대가비, 신준인수권 대가 뭐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의 감소거래는 자본잉여금이 이제 자본잉여금이 기본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소하는 경우는 얘를 다른 목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자본잉여금은 늘기만 해야 되는데 줄는 경우 처리하는 거죠. 자본잉여금이 이쪽에 온다는 소리는 우리가 아까 한 것처럼 무상증자 자본금으로 가거나 이제 결손보전 회사가 이제 결손금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자본 전입이란 자본잉여금 자본금을 대체하는 거. 이게 이제 자본 전입이라는 거고. 네, 결손 보전. 우리가 이제 결손금이 많이 쌓은 회사들은 그 혜택이 이제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자본잉여금을 많이 있으면 자본잉여금 없애주고 결손금을 보존해서 이제 재무제표를 예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크게 자본잉여금은 용도가 자본금하고 결손 보존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우리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주식하고 이익 경험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은 크게 이제 자기 주식은 우리가 이제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외부에 이제 시장에 돌겠죠.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유통 주식이라고 합니다. 유통 주식. 이런 유통 주식 우리 회사가 다시 이제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재취득이라는 표현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현금을 줘야겠죠. 현금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현금 등이 나갑니다. 현금 등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취득했으니까 자기 주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이제 우리가 취득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은 그럼 뭐냐, 주식이기 때문에 자산이냐?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자산, 부채, 자기 주식 살려고 우리가 현금이 나갔잖아요. 자산은 줄은 거고 자산이 감소했고, 자기 주식은 어떻게 하면 자본 쪽에서 자기 주식 차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 주식 이쪽에 있을 텐데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으로 오면서 부호가 바뀌면서 자본의 차감함으로 표현되고 자본 계정인 거죠. 그래서 차변으로 이제 기록하고 대변에 있으니까 자기 주식은 이제 자본의 차감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취득했다. 뭐 예를 들면 10주 취득한 거죠. 10주를 500원 취득했다. 그 다음에 20도 또 5주를 우리가 취득했다. 그런 동일한 회계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400원 했다. 400원에 취득했다. 주당 400원에 취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발행할 수가 있어요. 발행할 수가 있죠. 발행을 하게 되면 재발행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12주를 우리가 발행했다. 발행하면 자기 주식은 없어지는 거죠. 자기 주식 없어지는데,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거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의선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의선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발행할 때 10주는 500원으로 나가고 2주는 400원 나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선의선출이라든지 총평균법으로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선의선출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가 발행하면서 받은 금액하고
차이 금액을 처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주를 또 우리가 이제 소각할 수가 있어요. 소각, 없애버리는 거죠. 소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본금 감소하듯이 그 자본금 없애주고, 그러니까 소각을 할 때는 자기주식 자본금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법상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자본금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주식에, 원래 자기 주식 취득하는 것도 예전에는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주 가치 제고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법에서 많이 풀어졌습니다. 상법하고 자본시장 거래 이런 데서 많이 풀어져가지고 자기 주식에 취득하고 재발행하고 소각이 약간 쉬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자본금을 감사하는 건 여전히 엄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고 이익으로 소각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을 배당으로처럼 이익이익은 자기 주식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각은 잉여금을 소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아무 말 없으면 어차피 그 소각하는 경우는 그 우리가 순자산 영향 없어요. 자기 주식하고 자본금하고 이제 순자산 영향 없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취득은 우리가 취득한 금액을 하고 있고, 처분할 때는 선심처법을 한다는 거하고 처분손익 인식하고, 처분손익은 이익은 자본이익을 하는 거고, 처분손실은 자본조정을 갑니다. 자본조정을 하는데 그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이익입니다. 자본이익인데 손실이 난 경우는 1번 이익과 상계, 그 다음에 이익이 없다 그러면 자본조정을 하는 거죠. 자본조정을 합니다. 자본조정하고 이후에 그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으면 미래 처분이익과 상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 규정에 의하면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차손익을 인식하고 이사의 결의에 따라 소각하면 이익은 감소시킨다. 이게 두 가지 문구가 있는 거예요. 상법의 자본금의 감소 규정, 자본금 감소 규정에 처리하면 자본금을 감소하는 거고,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소각하면 이익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많습니다. 이사의 결의가.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감소시킨다. 처분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거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이제 자기주식과 상계 처리하고, 그다음에 남아있으면 자본조정 가는 겁니다. 아까 남아있으면 자본조정 가고 있고, 자본조정에 있던 것이 이제 향후에 이제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나오면 처분이익과 상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가그램에 대한 가정은 그 기준서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반적으로 선의섬출법이니 총평균법을 사용을 처리합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선의섬출법을 하거나 총평균법을 하거나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우리 재무제표의 표시 쪽에서도 자세히 나오는데 그쪽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포괄 손익 쪽에서 중요한 문제는 대부분 다 재무제표 표시 그쪽에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자본 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본 쪽에서 나오는 거는 그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표시에서 중요한 거는 기타 포괄 손익 중요한 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가 사라질 때 기타 포괄 손익이 이제 이쪽에 생기는데 처음에 이제 발생은 이쪽에 생기는데 얘가 제거됩니다. 제거되면서 1번은 이제 단기손익으로 가거나 2번은 자본에 직접 갑니다. 그래서 단기손익 가서 이익요금 가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재분류라고 부릅니다. 재분류라는 용어를 씁니다. 기타 포괄 손익이 사라지면서 단기손익 가는 건 재분류라고 하는데 자본에 직접 가는 경우는 우리가 재분류 금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분류 금지 항목이 있고 재분류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익잉여금 쪽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처음 생길 때는 당기순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서 누적된 게 이익잉여금인 거고, 당기순이익이 누적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생기고, 이게 이제 법정 적립금이 있습니다. 법정. 그럼 법으로 이제 적립금을 적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이 있습니다. 임의적립금이 있으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임의적립금 갖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로 나가는, 사회 유출되는 배당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얘는 실제로 이제 유보된 거죠. 얘는 유보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게 있고 사회로 나간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이 이제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럼 요게 배당 가능한 잉여금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꼭 이 금액이 이제 배당 가능 그 잉여금은 아니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요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배당 가능 잉여금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기본 틀입니다. 잉여금은 누적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된 사회 유출 누적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다. 유보된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법령으로 이게 일부를 강제로 유보하도록 하거나, 이게 이제 법정 적립금입니다. 요게 이제 법정 적립금 얘기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게 일부를 유보하기도 한다. 이게 임의적립금입니다. 얘가 법정 적립금이고, 일부를 한다는 게 임의적립금입니다. 그래서 배당하고 적립금을 제외한 게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많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처분한다는 소리는 아까 이제 적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여기서 것처럼 법정 적립금으로 가거나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한다는 사내 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유출되는 배당이나 상여가 있고, 자본조정과 상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개념적으로 상식적인 거니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잉여금의 처분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잉여금의 처분은 주주총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회사가 만드는 거고, 최종 도당 땅땅땅 찌는 거는 그 주총 결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2월, 3월에 결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여러분들이 실제 감사보고상에 이제 기준이 10월 30일이지만 주석에 나옵니다. 주석에 예를 들면 2월 23일 주총에서 아래와 같은 이익처분 개선서가 결의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석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손금 처리는 우리가 결손금이 나오면 우리가 자본잉여금 등과 이제 상계를 하게 됩니다. 상계돼서 이런 것들을 결손금 보정이라고 봅니다. 배당 가능 이익은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배당 관련해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거는 이제 배당 기준인데, 우리 배당 기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산 회사가 정합니다. 어떤 특정 일자의 배당 기준을 정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배당을 언제 처리했냐, 배당 인식. 배당 인식이 제일 중요한데, 배당의 인식은 보시면 이제 배당 지급 결의는 주총. 이 주총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배당 결의는 주총의 결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총할 때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서를 이제 도장 땅땅땅 치는데 그 안에 이제 배당 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월이나 3월에 우리가 배당을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에 이제 배당을 확정 짓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3법에 따라서 배당 결의부터 1개월 내에 3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 그날에 배당 지급입니다. 그래서 배당 결의일에 배당을 인식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채권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거고, 배당 지급일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배당 가능 이익은 이제 잉여금 중 이제 배당을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을 하는데 이게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주하고 그 우선주가 있습니다.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는데, 배당을 할 때는 우선주한테 먼저 가고 보통주한테 먼저 갑니다. 보통주한테 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당 총액에서 1번과 2번을 첨가한 자녀 배당이 있습니다. 자녀 배당이 있으면 얘를 다시 참가적 우선주하고 보통주하고 다시 한번 배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배당 금액에 A가 있으면 우선주 배당금 다 배당률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본금에다가 배당률, 그 누적, 비누적 배당 횟수가 되어 있고, 보통주한테도 배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배당금이라는 걸 구하고, 자녀 배당금의 배분은 이제 우선주와 이제 비참가적,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다면 모두 이제 보통주한테만 가면 되는데, 참가적 우선주가 조금 있다 그러면 참가적 우선주하고 배당금하고 비례해서 자기네 자본금만큼 비례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때는 배당률이라는 게 의미 없고, 자녀 배당할 때는 배당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자본금에 비례하는 거예요. 자본금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자본금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당률만큼은 주고 자녀 배당이 있으면 자본금에 비례해서 줍니다. 예전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건 너무 단순해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배당의 처리는 일반적으로 현금 배당 있고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 같은 경우 잉여금을 주는 거고, 현금 배당은 요즘에는 중간 배당이 가지고 우리가 반기에도 한 번 줄 수가 있고, 심지어 분기 배당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 배당도 종종 일어납니다. 제가 보니까 현물 배당도 종종 일어납니다. 현물 주자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현물 배당도. 그래서 우리가 공정가치로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그게 없으면 장부가치로 하는 겁니다. 장부가치법, 공정가치법이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그 공정가치가 있으면 공정가치로 먼저 하는 겁니다. 중간 배당 있고 청산 배당. 청산 배당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배당은 아닌데 배당처럼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본금의 그 상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청산 배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문제 그 3개 정도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거만 한 문제 정도만 이제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거 2020년 1차고 문제를 보시면 그 총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 이제 부채하고 자본인데 우리가 200%가 있어요. 현재 200%가 있는데 160% 낮추려고 그런다. 부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5,000원이고, 이거 이제 계산하겠네. 시장에서 부채가 현재 그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고 160%가 되려면 160%가 되려면 자본이 3초. 자본이 3750 이렇게 돼야지 이제 그 160%인데 현재 자본은 300만원이에요. 30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 자본 증가가 75만원 어치 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75만원 어치 자본 증가 되는 거를. 1번 보시면 자기 주식 소각은 이익 소각, 자본금 소각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순자산 변동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기 주식 50주를 주당 처분했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순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0 곱하기 1500 하면 얘가 이제 750만큼 늘어나는 거고, 얘는 보통주 50주를 했기 때문에 500만큼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주식 배당은 당연히 없고 무상증자도 당연히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중에서 자본이 75만원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